50살의 다니엘 포스터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마치 낯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몸은 무겁고 관절은 비명을 지르며 모든 움직임은 무자비하게 흘러간 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라는 차가운 족쇄가 그의 몸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벼랑 끝에서 체념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몸과 건강,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루틴으로 이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1살의 그는 40살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자신의 힘과 활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밀은 마법도 특별한 유전자도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잊혀졌던 6가지 간단한 운동입니다. 그가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청사진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쇠, 푸시업 잃어버린 상체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다. 50살의 다니엘 포스터가 자신의 활력을 되찾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이지 않고 해냈던 활동들, 예를 들어 무거운 문을 밀거나 손줄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제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푸시업의 경이로운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본적인 운동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것이 상체를 강화하고 잃어버린 독립성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준 것을 넘어 그의 자세와 균형 감각을 극적으로 개선하여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상과 낙상을 예방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열쇠는 처음부터 많은 반복 횟수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의 질에 집중하고 꾸준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종종 푸시업은 젊은 운동선수나 엄청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푸시업이 모든 연령대에서 근력과 지구력을 키우는 가장 뛰어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복합 운동은 가슴, 어깨, 삼두근, 그리고 우리 몸의 기둥인 코어 근육까지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더 안정적인 자세와 더 나은 기능적 이동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외부의 무거운 기구 대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술로 수행한다면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은퇴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무기력함을 느끼시던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이제 장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버겁다며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벽에 손을 대고 시작하는 벽 푸시업부터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겨워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녀는 각 반복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몸의 정렬을 유지하고 어깨나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식탁을 잡고 하는 테이블 푸시업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무릎을 대고 바닥에서 푸시업을 성공시켰을 때 그녀의 얼굴에 번진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근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다는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푸시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신체 정렬이 기본입니다. 손은 어깨 높이에 두고 손목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손가락은 약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내려갈 때 팔꿈치는 몸통에서 약 45도 각도로 구부러져야 하며 어깨에 불필요한 과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엉덩이가 처지거나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복근과 둔근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가슴은 통제된 방식으로 바닥에 닿을든 말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팔꿈치를 완전히 잠그지 않으면서 단단히 밀어 올립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 기술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힘을 키우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보상작용을 피했습니다. 꾸준함과 결단력으로 그는 자신의 몸과 삶의 질을 변화시켰고 활력과 힘을 되찾는 데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열쇠, 노후 구분 등을 펴고 숨겨진 힘을 끌어내다. 다니엘 포스터는 50살에 신체적 변화를 시작한 이후 가슴과 팔만 단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자세가 점점 더 구부정해지고 등을 힘들이지 않고 곧게 펴는 데 필요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를 구부정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허리와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수십 년간 운전대를 잡으셨던 60대 후반의 최 기사님은 허리 디스크와 구분 등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현대 생활 방식의 특징인 장시간의 좌식 생활과 반복적인 움직임은 등 근육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다니엘의 해결책은 그의 루틴의 로우로 동작, 즉 노젓기 동작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척추를 안정시키는 근육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적 힘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로우는 주로 등, 어깨, 이두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근육 균형을 발달시키는 데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나 목 부위의 만성 통증을 피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양손에 물병을 들고 저항으로 사용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게를 늘리기 전에 움직임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술은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채 그는 팔꿈치를 몸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무게를 복부 쪽으로 당겼고 각 반복마다 등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켰습니다. 최 기사님 또한 처음에는 이 물병 로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등 근육을 사용하는 감각조차 낯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등에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전함에 따라 다니엘처럼 그도 무게를 늘리고 기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반동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각 반복이 통제되고 효과적이도록 했습니다. 로우를 수행할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등을 구부리는 것인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척추를 중립 위치에 유지하고 코어를 활성화하며 움직임이 몸의 흔들림이 아닌 등 근육에서 비롯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최 기사님은 이 세부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이는 그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세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주간의 꾸준한 연습 끝에 그들은 명백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등 통증이 사라지고 자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여전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몸의 경직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 즉 척추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개선하는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 케카우 굳어버린 척추에 생명을 불어넣다. 가슴과 등을 강화한 후 다니엘은 가동성이 자신의 변화에서 빠진 고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얻더라도 척추가 유연하지 않고 자세가 잘못 정렬되어 있다면 민첩하게 움직이는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의 등에는 경직이 쌓였고 이로 인해 몸통을 돌리거나 힘들이지 않고 몸을 숙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그의 척추가 하나의 통나무처럼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캣카우 캣카우 스트레칭을 발견했습니다. 이 운동은 쌓인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척추의 가동성을 개선하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전통적인 복근 운동과 달리 충격 없이 코어의 심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촉진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평생을 손주 돌보는 일에 헌신하신 70대의 김할머니는 허리가 뻣뻣해서 바닥에 앉아 손주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녀는 움직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캣카우 스트레칭을 척추를 위한 부드러운 자장가라고 설명하며 권해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어깨와 무릎은 엉덩이와 정렬되도록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그는 등을 부드럽게 아치형으로 만들고 가슴과 머리를 들어 올려 척추가 U자 모양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소 자세입니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며 코어를 활성화하고 허리 부위를 깊게 스트레칭했습니다. 이것이 고양이 자세입니다. 김 할머니 또한 이 리듬에 맞춰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반복은 그녀의 등에서 긴장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제어력과 안정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운동이 기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식과 제어를 가지고 수행할 때 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자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상적인 움직임에 몸이 더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장시간 앉아있은 후에도 더 이상 등에서 같은 경직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다리의 안정성과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 좋은 다리 근육이 낙상을 예방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음 운동이 그것을 달성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열쇠, 고관절 내전 보이지 않는 안정성의 기둥을 세우다. 상체를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안정성이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고르지 않은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단순히 빠르게 몸을 돌릴 때 그는 움직임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나이에 균형을 잃는 것은 위험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안정성이 대퇴사두근이나 둔근과 같은 큰 근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벅지 안쪽에 위치한 내전근과 같이 더 작지만 근본적인 근육들에도 의존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하면 예기치 않은 움직임에 직면했을 때 다리가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발을 헛디디거나 고관절 및 무릎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게 되면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이 선생님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서조차 발걸음이 불안정해졌고 혼자 시장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엘은 그의 루틴에 고관절 내전 운동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의자의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댄 채 앉아 무릎 사이에 쿠션을 놓고 몇 초 동안 단단히 압박한 후 이완했습니다. 이 선생님 또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간단한 쿠션 조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쉬운 운동처럼 보였지만 몇 번 반복한 후 그들은 이전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제어력과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다니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서서 허벅지 주위에 저항 밴드를 두르고 한쪽 다리가 단단히 버티는 동안 다른 쪽 다리로 내전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은 다리 안쪽 근육을 더욱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코어가 협응하여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빠르고 통제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핵심이 반복 횟수가 아니라 각 움직임의 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근육 활성화를 완전히 의식하며 수행함으로써 그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꾸준한 연습 끝에 그의 균형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고 지지 없이 바지를 입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며 걸을 때의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 선생님 또한 이 운동 덕분에 다시 혼자 동네 시장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에는 여전히 마지막 핵심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이 그것을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 스쿼트 일상의 모든 움직임을 위한 힘의 원천. 상체의 힘을 키우고 자세의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움직임에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을 마주하기에는 힘과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소파에서 일어나거나 심지어 장시간 서 있는 것조차 여전히 힘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장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운동 중 하나인 스쿼트를 그의 루틴에 통합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기능적 이동성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들, 즉 대퇴사두근, 둔근, 햄스트링을 강화하고 협응력과 균형을 개선하여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준비 없이 바로 깊은 스쿼트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자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났고 다리가 반동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힘으로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그가 부상 위험 없이 점진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셨던 정 사무관님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낮은 소파나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역시 이 체어 스쿼트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자세에 집중했습니다. 자신감과 제어력을 얻게 되면서 다니엘은 지지 없는 버전으로 넘어갔고 가슴을 곧게 펴고 복근에 힘을 주며 유동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무게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병으로, 그 다음에는 가벼운 아령으로. 이는 그의 훈련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그의 근육에 더욱 도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무릎이 발끝선을 너무 많이 넘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는 관절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자신의 자세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고 무릎이 발과 정렬을 유지하고 움직임 내내 등이 곧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정 사무관님 또한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의 규율과 꾸준함 덕분에 다니엘은 몇 주 만에 인상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강해졌고 지구력은 증가했으며 움직임에 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장바구니 들기, 장거리 걷기, 심지어 손주들과 노는 것과 같은 일상활동이 더 이상 도전이 아니었고 그가 이룬 놀라운 진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에는 아직 마지막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한 협응력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이 그것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 발뒤꿈치 들기 균형과 반응 속도를 완성하다. 스쿼트로 다리를 강화하고 고관절 내전으로 안정성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균형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때로 고르지 않은 표면을 꺾거나 빠르게 방향을 틀 때 마치 발이 그를 단단히 지지해줄 힘이 부족한 것처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를 중요하지만 종종 잊혀지는 부위, 바로 종아리 근육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육들은 각 걸음의 추진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낙상 예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서서 일해야 했던 강 사장님은 늘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 발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엘은 그의 루틴에 발뒤꿈치 들기를 통합했습니다. 그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고 몇 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한 후 통제된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움직임이 단순해 보였지만 반복할 때마다 그는 종아리가 활성화되고 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발전함에 따라 그는 지지 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발뒤꿈치가 발가락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높은 표면 위에서 수행하며 난이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더 큰 운동 범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역시 가게 계산대 뒤에서 틈틈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었지만 점차 횟수를 늘려나갔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통제된 움직임 대신 반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각 반복을 천천히 수행하고 들어 올리는 정점에서 근육 수축에 집중하며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통제된 하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상당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균형이 개선되었고 걸음걸이는 더 민첩해졌으며 길 위의 어떤 장애물에도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사장님 또한 저녁에도 다리가 붓지 않고 필요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발을 헛디딜까봐 또는 계단을 내려갈 때 균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운동은 그의 모든 노력을 공고히 했고 그에게 힘과 활력뿐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규율과 적응된 움직임으로 몸은 언제나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론, 당신의 변화는 오늘 시작된다. 이 6가지 운동으로 다니엘 포스터는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통증과 한계에 시달리는 느낌에서 벗어나 모든 움직임에서 에너지, 힘,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몸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고 꾸준함과 올바른 운동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움직임들은 정교한 장비나 헬스장에서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신체의 핵심 부위를 강화하고 당신이 안전하고 민첩하며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적인 운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인내심과 결단력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몇 주 안에 상당한 변화, 즉 더 나은 안정성, 더 강한 다리, 개선된 자세,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더 저항력 있는 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박 여사님, 최 기사님, 김 할머니, 이 선생님, 정 사무관님, 그리고 강 사장님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적은 반복으로 시작하거나 당신의 수준에 맞게 움직임을 조절해야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고 운동을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50살에 그것을 해낼 수 있었고 오늘 61살에도 여전히 모든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장애물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들을 건강, 에너지, 그리고 웰빙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건설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시작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당신의 몸과 건강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